자, 이번 시간에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한번 봅시다. 제목이 나의 큰 몸인데 이 큰 몸이 선한 뜻을 이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 큰 몸이 요 선한 뜻을 이끈다. 됐지? 그러니까 우선 요게 조건이 되겠다. 큰 몸이 완성이 된다면 선한 뜻이 따라온다. 뭐 이런 얘기겠네. 자, 한번 그런 의미인가 한번 살펴볼까? 제자에 관한 설명문이고요. 마음에 관한 맹자의 견해. 이거 마음에 대한 거네, 마음. 그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큰 몸이 바로 마음일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맹자의 견해, 맹자. 자, 맹자를 뭐 보기로 주고, 그죠? 맹자의 특성을 보기로 주고, 세계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시문과 연결해서 푸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하여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대조를 쓰고 있네. 화제. 그죠? 요거 나온 거.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 맹자에 따르면 마음은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몸과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니까 이때 마음은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끌고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 이건 뭐 그냥 표시 안 했는데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성선설이죠. 그죠? 성선설, 순자 성악설 차이. 몸과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맹자는 마음을 큰 몸, 그러네. 감각기관을 작은 몸에 비유하고, 자, 그럼 맹자는 마음을 큰 몸, 감각기관을 작은 몸에 비유해서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큰 몸이 뭐를 이끌어라?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라. 그런 큰 사람이 되라. 자, 그럼 다시 큰 사람은 어떤 사람? 그렇지.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 또한 마음이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수양을 강조했다. 수양과 관련돼 있는 수능 기출문제도 한번 좀 풀어봐야 돼. 알겠지? 뭐 풀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제시문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됐지? 수기치인. 요거는 이제 맹자건 아니지만 우리 정약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었죠.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의 역할과 중요성. 그래서 앞에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 그렇지. 제 역할을 다 해나가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수양을 강조한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머릿말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의 의미와 수령 방법이 나오고, 본문에는 상반된 활동 방식을 지닌 큰 몸과 작은 몸 대조했나 보다.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와 마음의 뜻을 붙잡는 것의 중요성. 자, 그 다음 부동심의 의미 한번 볼까? 외부의 힘이나 조건의 흔들림 없이 부동심,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즉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것. 부동심.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자,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한다. 누가? 마음이. 성선설이었잖아. 그지? 선한 본성을 현실화한다.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렇지. 부동심. 그럼 무슨 뜻이겠어? 요거겠지.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과 같은, 그죠? 여러 요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게 부동심이다라는 이야기네. 자, 부동심의 수련 방법과 수련이 필요한 이유. 부동심의 수련 방법, 지연과 양기가 있대요. 지연, 말을 잘 이해해라.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야. 그러면 말이
마음을 통해 이렇게 드러난 거겠지. 마음이 드러난 것, 마음에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영향을 또 말이 줄 수도 있는 거지. 자,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미혹되다 이런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혹세무민 요것도 한번 찾아봐요. 그 다음 양기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인간의 행동이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래. 그럼 마음이 지향하지 않는 거, 그죠? 지향하지 않는. 그럼 뭐다?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그죠? 바가 아닌 기에 의해서, 그죠? 기라고 쓸까? 기에 의해서 인간의 뭐가 나타난다?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지향하는 바에 나타난 행동도 있지만 요 기에 의해 일어난 행동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때 기도 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수련해야 된다. 됐죠? 마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그런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 알겠죠? 자, 그 다음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큰 몸이 마음이고요. 작은 몸이 감각기관이네. 큰 몸은 마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 자,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돼 있다.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돼 있다. 자, 작은 몸은 감각기관. 수동적인 거래, 수동적.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한 거래.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럼 어디에서? 그렇지, 외부 대상과 관련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몸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지만 이때 감각기관은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라는 것은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됐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이 작은 몸이고 그런 작은 몸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대로. 자, 그래서 맹자는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큰 사람은 대인, 작은 사람은 소인인데 큰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마음의 뜻, 지향하는 거, 마음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고 소인은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간 거야. 감각적 욕망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부동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겠다.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들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사회를 생활하다 보면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환경이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받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외부의 힘이 아주 거대해서, 그죠? 한 개인의 힘. 요것보다 이제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처럼 보인다. 현실의 권력,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요거겠죠. 현실 권력의 힘이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됐죠? 그러니까 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한다.
맹자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의 힘이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현실 권력의 힘이나 주변 상황 등이 언제나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대.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거겠지. 그럼 앞에서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누가? 외부의 힘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외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그게 부동심 이렇게 되겠지. 자, 예를 든다면 예시 쓰였다.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자 자신의 도 다른 사람의 권세는 잊으며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 그죠? 네,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자,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에 동요하지 않는 것, 즉 부동심이란 말로 요약한다.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이겠지? 그지?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부동심을 지닌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요렇게.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 자 마음의 역할 본질이지.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주관하는 됐죠?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부동심이 중요한 이유는 요만큼이지, 그지? 오케이. 그런 마음이 요거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 됐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부동심이 중요하다. 됐죠? 그러니까 요 마음이 요것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과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지연, 길을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양기를 제시한다. 자, 목적은 요거죠? 부동심을 뭐한다? 수련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말이란 요 앞에 거 설명하나 보다. 그죠?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마음이 드러난 결과야. 마음이 이렇게 말로 드러났고 또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 말이 또 마음에 영향을 이렇게 또 주는 거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됐죠? 뭐를 잘해라? 말을 잘 이해해라.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마음의 뜻이 됐죠? 지향하는 바야. 그런데 이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됐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무엇인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인간 행동이. 그러면 인간은 빼고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의 뜻, 다시 말하면 지향하는 거. 됐죠? 또 하나는 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할 필요가 있다. 왜? 기에서도 나오니까 어차피 마음의 뜻은 잘 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굳이 따로 지키기만 하면 되겠죠? 깨끗하게. 왜? 기가 이것을 더럽히지 않게. 그래서 이 기를 뭐해라? 그렇지. 수련할 필요가 있다. 됐죠? 맹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지언, 말을 잘 이해해라. 그 다음에 양기, 기를 잘 길러라. 그거는 요것 때문에. 자, 그 다음 본문.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야.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거야. 됐죠? 누가? 마음이. 됐죠? 그럼 마음이 그걸 막 이렇게 끌어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이, 여기 마음이 감각적 욕구, 여기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유치 등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면 여기 있는 몸 전체가 잘못 끌려갈 수 있겠지. 그죠? 자,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까? 그때 우선 맹자가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큰 사람. 또 하나는 그렇지, 작은 사람. 그럼 큰 사람이 마음, 감각기관이 작은 사람, 대인, 소인.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거야. 타고난 것은 아니다. A 아니라 B.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서 따른 결과이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무슨 과정? 수양 과정이래.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큼과 작음이 애초에 사람 안에 있고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 그렇지,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 속에는 큰과 작음은 애초에 있었어. 그 중에 무엇을 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 물음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맹자가 말한 큰 몸, 작은 몸은 어떤 마음과 또 각각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된다. 그래서 큰 몸이 마음, 작은 몸이 감각기관. 밑으로 그냥 내려왔네.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은 정반대이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 됐죠? 이런 것들은 수동적이야. 작은 몸은 눈과 귀 같은 것.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자극에 따라 그냥 움직인다는 거지. 그죠? 그대로 딸려가는 거야.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다른 말로 하면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여러 가지 나왔네. 1번은 뭐라고요? 수동적이다. 2번은 자극을 주면 그대로 끌려간다. 그 다음 3번, 그렇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대상을 얻는 일. 됐죠?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될 뿐 개인의 의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야.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 활동과 달리 A와 달리 A, B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된다. 자, 달리라고 그러면 뭐야? 그렇지, A 아니라 B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마음의 활동은 어떻게 된다?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그럼 감각기관의 활동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요렇게 감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해 갔죠?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다음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모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1순위는 큰 몸을 먼저 세우게 된다. 두 번째, 작은 몸을 세운다. 이 말이지.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잠깐, 감각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은 작은 몸과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진 않는다. 그럼 이 감각적 욕구가 이 작은 몸을 벗어나 더 많은 곳에 영향을 주나 보지? 그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됐죠? 같은 말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요거죠? 감각적 욕구, 요거랑 다른 거야.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반복한 건데 이거? 뭘 위한 거지?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요거를 즐기는 거야. 그래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의롭고 예에 맞게 해라 이 말이지. 그렇게 된다면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네. 그지? 예, 그러니까 우선 먹고 마시는 일 자체만을 즐기면 그건 작은 몸이야. 그죠? 앞에 먹고 마시는 거 보이죠? 감각적 욕구. 그런데 이것이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럼 그것은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지. 됐죠? 작은 몸의 활동이 요거죠.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끌려갈 수 있음. 아까 했던 거죠. 그죠? 큰 몸, 즉 마음에 외부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 이게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끌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디에 끌려가? 그렇지. 우리는 이 작은 몸이 수동적인 걸 능동적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 끌려가게 만들면 되겠지. 그죠? 예컨대 어떤 상황에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은 따라오게 된다.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됐죠?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 작은 몸을 어디로 이끌리게? 그렇지. 큰 몸으로 이끌리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하자.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중한 인의를 저버리고 먹고 마신 일과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 그건 뭐야? 그렇지. 감각적 욕망. 여기에만 충족한 거지. 여기에만. 됐죠? 요걸 안 한 거야.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는 노력 없이 먹고 마시게 된 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 의, 예, 치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인의를 저버림. 됐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다 누구에 있다? 마음에 있대요. 됐죠? 그러니까 이 작은 몸은 원래 수동적이야. 그죠? 그런데 이 작은 몸이 어디에? 그냥 욕구라고 쓸게요. 욕망. 이런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와야 돼? 마음으로 끌려오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오게?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른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준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른 악은 감각기관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외부 대상의 유혹에 이끌리는 거니까 실제로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얘가 수동적이잖아 어차피. 그지? 얘는 수동적이야. 요렇게 해서 부르면 여기로 가고 요렇게 해서 부르면 여기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이 마음에 이끌리게 만들으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요것을 끌어내는 것. 그죠? 수동적인 감각기관, 작은 몸을 큰 몸과 연결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의 역할이라는 거야.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까 이 말 한 거지. 여기 큰 몸과 큼과 작음이라는 것이 애초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큼이라는 걸 길러야 된다는 뜻이겠죠. 됐죠? 감각기관도 먹고 마신 욕망으로만 쫓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음이 그렇지. 이 마음으로 이끌리도록 작은 몸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무언가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게 아니야. 자,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여, 피부 등의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 활동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됐죠? 그러니까 요 마음의 요 기가 기죠. 어디로? 그렇지. 마음으로 이끌리게. 됐죠? 그럼 이 마음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그다음 끝났네. 오케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동심을 이해해보자. 맹장하바란 부동심의 의미,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하는 이거 알죠? 외부의 힘, 조건의 흔들림 없이, 그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즉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자, 뭐 예시답안 한번 읽어보시고 수련이 필요한 거 지연, 그 다음에 양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주고, 그 다음에 뒤쪽은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맹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례 이거 나왔는데 한번 봅시다.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리한 도덕적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됐죠? 여기에 서 있는 상황이라면 큰 몸에, 그죠? 큰 몸에도 영향을 준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서 여기 정리 한번 해주시고, 뭐 시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 이고 진 저 늙으니, 이고 진 저 늙으니 진 풀어 나를 줘, 이렇게 나가는 시조 같은 거. 됐죠? 진 풀어서 나를 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감각기관이 마음. 그래서 마음이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자, 그 정도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순자 입장을 보여주는 글 한번 가봅시다. 순자.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쬐어 바로잡아야 곧게 된다. 이건 뭐야? 그렇지.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에 쬐어 바로잡아야 곧게 된다. 됐죠?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무딘 칼은 반드시 숫돌에 갈아야 뭐 된다? 날카로워진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거야. 이 불에 쬐서 바로잡아야 되고, 그 다음 숫돌에 갈아서 이렇게 반드시. 됐죠? 표현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무딘 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악한지라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 잡히고 예의를 얻어야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바로 잡히고 예를 얻어야 다스려질 수 있다. 차이점 보였어.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마음. 어떤 마음? 부동심의 마음. 그걸 가지려면 수양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죠? 만일 스승이 없으면 편벽된 대로, 편벽 중요한 단어고요. 기울어져 부정해질 것이요.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져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 이를 위하여 예의를 지키고 도를 세워 성정을 교정하고 훈련함으로써 사회 규범에 따르고 도리에, 이제 사람들을 살펴보면 스승의 가마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군자가 되고,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큰 몸, 그죠? 요게 돼야 되고 요걸 이끌어 가야 되는 거잖아. 작은 몸은 요게 종속돼서, 그죠? 종속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때 큰 몸이 되는 건 수양. 이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서 기, 그죠? 요것을 갖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다스려야 될 줄 아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스승의 가마를 받고 학문을 쌓아서 예의를 숭상해라. 그죠? 요게 조점인 거지.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 성정대로 하고 싶다라는 이 내용이 앞에 있는 큰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아니야. 여기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맹자 입장에서도 작은 몸을 말하는 거죠. 됐죠? 그렇다고 이것이 큰 몸은 아니지, 그지? 가마를 받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큰 몸으로 나갈 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방식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면 우선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이제 눈에 들어왔을 거야. 자, 그럼 요거 정리 한번 하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